제가 할 교육은요, 뭐, 관리자나 운영자분이 들으시는 교육이고요. 그리고 꼭 알아야 되는 교육입니다. 우리가 보면은 장기요양 기간을 이제 시설급여를 운영하시면은 법이라는 게 있어요. 장기요양, 뭐, 장기요양 노인복지법, 장기요양보험법, 그 다음에 급여 제공 기준, 산정 과정, 세부 사항, 이러한 것들을 다 아셔야 돼요. 예. 이걸 아시고 운영을 하셔야 됩니다. 이걸 모르시고 운영을 하면 좀 나는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다 그러지만 상식적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장기요양 기간을 운영하시는 부분 관리자는 꼭 이 법을 아셔야 돼요. 이 법 중에 알아야 되는 게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요. 입소자라는 수를 계산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입소자에 대한 인력 배치 기준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종사자 1인으로 인정받기 위한 기준, 그 다음에 가산이 어떻게 이루어진지 가장 기본적인 요 부분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제가 오늘 얘기할 거는 뭐 어렵진 않아요. 어렵진 않지만 알아야 될 입소자 수와 인력 배치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입소자 수와 인력 배치의 기준이란 건 어디에 나오냐면요. 자, 고시를 보면요. 제47조에 입소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장기형 재원기준역 산정반부에 대한 고시를 반드시 읽어봐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거를 읽고 이해를 해야 돼요. 글을 읽고 이해하는데 이게 내 맘대로 이해를 하면 안 돼요. 정확하게 이 글이 뜻하는 게 무엇인지, 그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물론 그거를 누군가가 설명을 해주면 설명을 듣는 게 제일 좋아요. 그렇지 않으면 내 맘대로 글을 읽고 이해해서 내 맘대로 운영을 해요. 그럴 때는 혹시나 법령에 벗어날 수도 있고요. 또 내가 생각하는 기준이 확실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구나. 저럴 수도 있구나. 그렇게 하면은 이 평가나 마찬가지로 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여기서 말하는 입소자 수는 뭐고 입소자 수에 맞게끔 인력 배치를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고 거기에 맞는 종사자는 어떻게 하고 월 기준 근무는 어떻게 준수해서 그걸 맞춰야 된다는 걸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법이라는 게 알아야 돼요. 알아야지 내가 이렇게 하면은 잘못할 수가 있구나. 그리고 뭐요? 우리가 그 법률가들은 뭐예요? 법을 잘 알고 그 법을 빠져나가는 방법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게 법률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 계신 운영하시는 분도 법을 아셔야지만 남한테 그 장로교회 운영하는 분은 법을 모르고는 살 수 없어요. 예. 뭐 일반 사람들은 법을 몰라도 산다고 하지만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할 거는 입소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입소자에 대해서 47조를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제가 이거를 간단하게 읽어볼게요. 급여비용의 가산 또는 감액 산정을 위한 입소자 범위는 다음과 같다. 입소자에는 수급자와 등급외 등도 포함된다. 예. 이게 뭐예요? 수급자는 오늘 들어와서, 그러니까 시설이면 오늘 있으신 분을 얘기한 거고요. 등급외자는 뭐예요? 등급외를 받았는데 오시는 분도 인정을 한다는 거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가 어르신을 케어하는데 한 명이면 몇 명이 필요하듯이 오늘 서비스를 받는 사람 모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가 있냐요? 이거 외에 또가 뭐가 있냐요? 외박 비용을 산정하는 기간은 입소자 수에 포함되고 외박 비용이 산정 초과된 경우는 입소자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 외박 비용을 산정할 때는 이 사람이 어떻게 입소를 안 해도 산정이라는 기준을 아셔야 돼요. 한 달 뭐 15일, 최대 15일하고 2일 이에 이런 부분을 아셔야 됩니다. 입소자가 포함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이렇게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셔야 되고, 그럼 입소자의 범위를 아셔야 되고, 그럼 입소자를 계산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내가 입소자가 몇 명이다. 우리 기관의 입소자는 한 달 내가 운영을 해서 몇 명이고 또 앞으로 예측이 돼야 돼요. 내가 오늘 우리 기관에 몇 명이 있는데 뭐 시설은 거의 매달 있을 거 아니에요. 30일 한 달 기준 있으면 대충 예상을 하셔야 돼요. 어르신이 뭐 갑자기 늘어나거나 갑자기 줄어들지 않는 한 어느 정도 입소자 수가 유지될 거라는 걸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자, 이 고시는 다 읽어보시고요. 이 고시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 맘대로 해석하거나 이 기준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급여에 대해서요. 네, 이 자료는 제가 만든 거고요. 요거는 이제 그 보실 수만 있어요. 수정은 못 하고요. 자, 그래서 제가 2024년 6월 기준으로 입소자 수와 인력 배치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뭘 기관을 운영하는 사람은요. 정확하게 입소자 수를 계산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입소자 수에 맞는 인력 배치 기준을 아셔야 되고
그리고 입소자 수에 따라서 인력 배치 가산을 내가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감산이 되는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뭐 옛날에는 지금은 많이 바뀌었지만 옛날엔 청구 전체 금액에 감산을 받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주 옛날에 아주 오래전에 어떻게 해요? 아예 입소자를 만들지 않고 아예 청구 자체를 안 해갖고 그렇게 할 수도 있었어요. 예, 그 전제는 뭐예요? 아, 지금 종사자와 입소자를 비교해서 내가 가산을 받고 감산 금액이 크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근데 지금은 법이 바뀌어갖고 전체에 대한 감산이 아니라 각각 부분에 대한 감산이라서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 전보다 크지 않습니다. 자, 요걸 아셔야 되고요. 제가 그럼 동영상을 만든 게 있어요. 이거를 제가 오늘 한 말은 알 수가 없어요. 한 번 들을 때마다 틀리는 거야. 제가 그 들으시는 분들이 수준이 높아질 때마다 들으시는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유튜브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케어포라는 거에 유튜브가 있고요. 이렇게 보면 제가 2021년도에 만든 자료가 있습니다. 급여 비용 산정 방법, 인력 안녕하세요. 가산이라고. 케어포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요? 이 원리, 내용을요. 원리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원리만 좀 정리해서 들어보세요. 언제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잘 이해가 안 갈 때는 들어보셔야 돼요. 이 우리가 이야기를 인력 계속 가산점 들어서 이게 기준이 이해갈 뭐냐면요. 때까지 들어보고 근무 내가 공단에 인원이 청구한 있으면 거하고 인력 배치 입소자 수를 기준이 있어요. 비교해보고 인력 배치 가산 금액이 기준인 어떻게 나오는지 맞는지 기본 안 맞는지 인력 배치 알 수 기준을 있으셔야 됩니다. 준수하고 자, 그럼 거기에 이게 어디에 플러스돼서 있냐면요. 추가 인력 배치를 했을 때 검색을 하시면 가산금을 되는데 지급하는 케어포 겁니다. 보시면 어디에 있어요? 그럼 케어포에 보시면요. 케어포에는 제가 이제 동영상을 많이 올려놔요. 그럼 여기서 이제 그래서 뭐 인력 가산이다. 인력 가산에 대한 걸 딱 검색을 하면은요. 이게 딱 두 개가 다 뜹니다. 그래서 급여 비용 산정 방법에 2021년도에 인력 가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온 게 있고요. 또 뭐가 있어요? 또 인력 가산에서 또 고시가 변경됐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년 2024년부터 어떻게 돼요? 어, 안녕하세요. 인력 케어포입니다. 기준이 2.3대 1 장기간 급여 미만인가요? 지정에 네, 대해서 그렇게 1일에 바뀌었죠. 적용됩니다. 2023년도 또 2.2대 1 미만인가요? 잠시만요. 자, 다시 여기, 제가 예. 정리한 걸 이 기준이 말씀드리면요. 바뀌었죠. 2.3명당 요양보호 3명 이상으로 크게 두 바뀌었죠. 가지로 보실 수 그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돼요? 노인 의료 복지 시설에 특례 기간이 있기 직원 때문에 배치 저희 기준이 쪽에 청구할 때 바뀌었어요. 어떻게 특히 해요? 요양보호사가 기준이 2.3명당 어떻게 한 명을 됐어요? 할 건지 입소자 이상으로 할 건지 2.5명당 한 미만으로 명이 할 어떻게 건지 바뀌었어요? 요거를 요양보호사 할 수가 있습니다. 2.3명당 그리고 한 왜? 명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가산을 이 받는 게 취지는 나은 뭐예요? 건지 2.3명당 앞으로 한 명을 할 건지 이상으로 할 건지 요양보호사를 미만으로 할 건지 입소자 그 청구도 2.5명당 한 이해를 명에서 하셔야 돼요. 2.3명을 그래서 더 이 뽑아야 얘기도 돼요. 들어보시고 앞에 물론 이야기도 이 들어보시면 인정을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케어포에 계산하는 저기 근무 방법까지 일정 제가 다 설명을 나눴을 때 드렸으니까 12.6이 이거를 나오니까 뭐예요? 한번 의무 들어보시면 배치는 13명이 돼야 돼요. 뭐 29 입소자 수가 몇 명일 때, 명일 때 그죠? 우리가 어떻게 자, 인력 그다음 배치를 받는 거냐, 내가 2.3으로 받는 현행으로 거냐, 가려면 어떻게 돼요? 2.3은 미만으로 할까? 29명일 때 이걸 듣고 이해를 하실 2.5명이니까 수가 나누면 있습니다. 모든 11.9니까 자료는 12명이면 돼요. 케어포라든가 네. 그럼 유튜브에서 내가 검색을 해서 공부를 하시면 2.3명당 됩니다. 한 명, 그러니까 음. 29명인 경우 그리고 13명인 경우는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일로 가는 게 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아, 그래서 반드시 인력 배치 가산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이해한다면은 내가 어떻게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인력이라든가 어떻게 해요? 저기 직원을 조정을 해서 가산과 감산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내용은 여기 나와 있고요. 이 자료를 유튜브 영상을 한 번, 두 번 들어보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가산 및 감액 산정 기준에 보시면요. 그냥 입소자 범위를 아까 뭐 등급외자, 모자 했는데요. 실제로 따지면 기관에서 실제로 서비스 받고 있는 이용자를 기준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외박일 때는 어떻게 해요? 외박일 때 외박에 산정되는 기간 동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가 뭐가 있어요? 특례가 있고 뭐 정원의 몇 프로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더 고시를 읽어보시면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월 입소자 기준으로 우리가 월 입소자 수를 알아서 월 입소자 수에 맞는 인력을 배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가산을 받으려면 인력 추가 배치를 하셔야 되고 자동적으로 가산이 어르신이 줄어들면 어떻게 돼요? 가산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 현재 인력에서 어르신이 늘어나면은 감산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 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원 초과 입소자 수보다 늘어났다. 그럼 정한 초과를 받을 수 있고요. 예. 그래서 월 기준근무 요거는 제가 나중에 또 설명할 거예요. 종사자가 월 기준근무를 준수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또 고시에 보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보면 또 연차에 대해서도 이해를 해야 되고요. 대체 휴일 근무에 대해서도 이해하고 뭐 교육에 대해서 이런 시간에 대해서도 이해하고 기는 거고요. 오늘은 입소자 수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고시에 있는 걸 정리했어요. 입소자의 범위, 입소자에는 수급자, 등급의 등도 포함된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인정
등급을 가진 사람 외에도 등급외로 임시로 들어왔다든가 하루라도 들어와서 서비스를 받고 나왔다. 내가 잠시 한번 가서 한번 시험 서비스, 서비스를 받아보겠다. 그런 사람도 사실은 모든 사람이 입소자에 포함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뭐가 포함돼요? 외박자의 경우 외박 비용을 산정하는 기간은 입조사 수에 포함되고 외박 비용 산정 기간이 초과된 경우는 입조사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외박 비용을 산정하는 거, 예, 공단에 청구하는 거죠. 그때는 어떻게 돼요? 수급자 수고 입소자로 포함되는 겁니다. 자, 특례 입소자가 있어요. 어르신이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너무 오래 있을 때는 일시적으로 외박자 대신에 특례로 입소해서 일시적으로 정원을 초과할 수, 운영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은 입소자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고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일 기준으로 볼 때는 뭐예요? 입소한 날은 입소자 수에 포함되고 퇴소한 날은 포함되지 않는다. 근데 이게 하루하루 기준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실제 입소자를 직원하고 가산과 감산하고 비교할 때는 우리가 월 기준 근무한 직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월별 입소자는 일자별 입소자 수의 합계를 그 월의 급여 제공 일수로 나누어 계산해서 소수점 반영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요 내용만 하면 입소자를 계산할 수 있어요. 근데 요 내용에 빠진 게 뭐예요? 외박 비용, 아까 말했어. 외박 비용을 산정하는 기관이라 그래서 외박 비용 산정에 대해서는 알아야 돼요. 어떤 때냐면요. 수급자가 다 아실 거예요. 뭐, 의료기관 입원이나 사시사 허가를 받아 외박 경우에는 급여 비용의 50%를 산정한다. 이때, 이때 인정한다. 자, 그럼 1회당 최대 10일, 1개월에 15일까지 산정할 수 있다. 요 의미를 글을 읽고, 이거 잘 생각해보죠. 1회당 최대 10일? 1개월에 15일? 그러면 한 번에서 10일밖에 안 되지만, 한 달에 내가 외박을 10일 갔다 오고, 7일 갔다 오고, 8일 갔다 와서 15일은 되구나. 그렇지만 한 번 나가서 병원에 연속적으로 있는 거는 안 되는구나.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보면 연속적으로 있어요. 10일 이상 있는 거예요. 근데 1개월에 15일까지인데 1회당 최대 10일이잖아요. 1회당 최대 10일이고 1개월에 10일인데 연속이잖아요. 연속이니까 10일밖에 산정을 안 된다는 얘기고요. 1개월에 15일인데 그럼 왜 얘는 안 되냐? 예. 1회당이라는 게 걸려서 그래요. 조건에. 그렇지만 15일이기 때문에 10일, 5일 이거는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글을 읽고 1회당 최대 10일이 무엇을 말하는 거고 1개월에 15일까지 산정을 할 수 있다는 이 글을 읽고 누군가가 가르쳐 주지 않을 거예요.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는다면 내가 이 글을 읽고 이게 이런 원리라는 걸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네, 저희가 입소자 수가 왜 중요하냐면요. 입소자 수에 따른 직원 배치 기준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요양보호사 2.3명당 1명. 네, 기준이 있죠. 어떻게 돼서 시설은 어떻게 돼서 시설 기준으로 제가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입소자 2.3명당 1명이라는 거예요. 네, 요 기준을 계산하는 공식도 있고요. 이 기준을 어떻게 공식을 하냐면요. 아주 쉽습니다. 네. 네. 인력 배치 기준은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소자 수를 종사자 수로 나눠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0.5 미만의 경우는 기본 한 명을 배치한다. 그러니까 수급자가 한 명이라도 어떻게 돼요? 두 명이 안 되더라도 입소자 수가 따른 직원을 배치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인력 배치 기준을 1.3명당 1명이라는 게 있는데 이 기준에 따라서 바뀌었죠. 제가 바뀐 걸 또 얘기하는 거예요. 2023년도에 아까 제가 고시가 이제 인력 기준이 두 개가 운영이 된다 그랬죠. 그 바뀌면서 어떻게 돼요? 2.2만 미만일 때 어떻게 해요? 인력 가산을 하는 기준은 옛날에 2.5에서 2점 미만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다 하고 계신 거니까 이해하신다 하고 넘어갈게요. 단지 요거만 아시면 돼요. 몇 명당 한 명, 얘가 2.5명당 한 명일 수도 있고 2.3명당 한 명일 수도 있어요. 그럴 때 기준이 어떻게 되냐면 이 입소자 수를 종사자 수로 나누어서 반올림한다 하시면 돼요. 자, 그럼 반올림이라는 것도 아셔야겠죠? 예. 0.5 이상이면 올리고 0.5보다 미만일 때는 내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설명을 드릴게요. 어떻게 인력 배치가 요양보호사 하나 기준으로만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가 어떻게 돼요? 직종별로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 가산한다는 거죠. 직종별로 가산하는 기준이 뭐예요? 인력 배치 기준을 초과하여 배치한다는 건 뭐예요? 원래 인력 배치 기준이 있잖아요. 입소장 2.3명당 1명을 기본적으로 인력 배치 기준을 준수하고 초과하여 배치하고 추가로 배치한 직종별로 어떻게 해요? 2.2명 미만일 때 가산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 두 가지가 있어요.
2.3명이 있고 2.2명 미만인데 2.3명이란 기준은 뭐예요? 그냥 배치 기준이라는 거예요. 이건 인력 배치 기준이고 인력 배치 기준보다 더 해야 되잖아요. 플러스 한 명. 추가로 배치한다는 건 뭐예요? 추가로 배치하니까 당연히 2.3명보다 한 명이 아니라 2.2명 미만이 되겠죠. 이게 가산이에요. 아주 쉬워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1인당 입소자 수 계산은 입소자 수를 그러니까 1인당 입소자 수를 계산해야 돼요. 근무인으로 나누어 계산하고 소수점짜리에서 절삭한다. 이 절삭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셔야 되죠? 셋째 자리에서 무조건 버린다는 거예요. 반올림과 절삭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기준을 정해 볼게요. 자, 입소자 수가 10명이에요. 이 입소자 수라는 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한 달 동안 어르신이 있으면은 어르신이 외출도 할 수 있고 외박도 할 수도 있고 입소한 사람도 있을 거고 퇴소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한 달의 월을 어떻게 돼요? 입소자 수로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잠깐만요. 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다 나눈 거예요. 월 기준으로. 월 기준으로 다 나눈 걸 보시면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잠깐만요. 자, 이걸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인력 배치 기준은 다 반올림한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입소자 수를 알았어요. 그러면 입소자 수가 10명이 또 어떻게 돼요? 2.3명 기준이니까 10을 나누기 2.3을 하면 어떻게 돼요? 4.34가 나와요. 반올림 한다니까 어떻게 돼요? 3, 4니까 버려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인력 배치 기준은 4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기본적으로 우리가 4명을 배치를 하면은 인력 배치 기준을 준수한 거예요. 자, 또 10명일 때 우리가 인력 배치 기준이 4명인데 5명을 직원이 운영을 해요. 그럼 5명일 때 어떻게 돼요? 인력 배치 기준을 초과해서 추가로 한 명을 배치했죠. 그럼 추가로 한 명을 배치한 5명이 2.2보다 작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가산을 어떻게 해요? 가산 점수는 앞에서 따로 계산을 하면 돼요. 수급자 한 명당 1.2점 이렇게 나오는 게 있죠. 이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가산이 되는 경우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요. 자, 입소자 수가 40명인데 40명이 또 어떻게 돼요? 40명을 2.3으로 나누면 17.39가 나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반올림을 하면 3구니까 버리면 되면 17명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내가 그러면 근무인원이 18명이면 어떻게 돼요? 배치 기준 17명을 인력 배치 기준을 준수하고 한 명이 더 했잖아요. 한 명이 추가 배치로 됐는데 가산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요. 자, 가산이 어떻게 돼요? 2.2명 미만이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40명을 전체 입소자 수를 어떻게 해요? 이 40명에 대해서 우리가 추가 가산 인원까지 18명이죠. 18명으로 나누니까 어떻게 돼요? 2.2보다 작은 거로 나오는 거예요. 2.2보다 미만이어야 되는데 2.2가 나오죠. 작지가 않다는 거죠. 같다는 거죠. 같다는 건 뭐야? 틀리다기 때문에 가산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 2.2가 나오는지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럼 40명일 때 어떻게 가산이 받느냐? 18명 건 갖고는 가산을 안 받고요. 어떻게 돼요? 19명이 근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배치 기준 17명이 있어야 되지만 추가 배치로 2명이 더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2.2 미만이었지만 가산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 그래서 2.2와 2.3의 차이를 아셔야 돼요. 2.3은 어떻게 돼요? 인력 배치 기준을 하는 거고 2.2는 어떻게 해요? 가산이에요. 그럼 이게 뭐냐면 보정치로 이제 생각할 때는 어르신이 40명 정도 되면은 한 명 갖고는 가산을 안 해주고 2명 정도는 돼야지 가산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제가 아주 간단하죠? 입소자 수를 산정할 수가 있고 입소자 수에 따라서 인력 배치 기준에 따라 기준 나누기를 하면 배치 기준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배치 기준에다가 내가 근무 배치 기준에다가 내가 추가로 인력을 더 했을 때 가산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어떻게 돼요? 여기 1인당 입소자 수로 2.2를 나누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인력 기준에 맞게끔 요양보호사를 배치를 할 수가 있고 여기에 따라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가산 점수가 1.2점이냐 1.4점이냐 예, 그래서 보정치를 해갖고 거의 근무인원 한 명당 뭐 거의 최저임금 정도로 나오는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이렇게 계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또 우리가 이제 내년에 적용될 게 뭐예요? 2024년도에는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특례 기간이기 때문에 현재 그 시설 기간은 2.3명당 한 명 미만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돼요? 청구 쪽에 보시면 케어포에 보시면은 어떻게 만들었냐면요. 자, 케어포에 보시면 본인 부담금
청구 관리에서 저희가 어떻게 기준이 있어요. 입소자 2.3명당 요양보호사 1명으로 청구할 건지 아니면은 이걸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수가 2.5대로 할 건지예요. 특례 기간 동안 어떻게 돼요? 기존에 이게 10월 1일 날 시행이 됐기 때문에 기존에 한 사람은 특례를 하기 때문에 2.3명당, 2.5명당도 되고 2.3명당 두 개를 관리해서 청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2.3 이거 청구하실 때 2.3명당, 2.5명당에서 두 가지를 아셔야 돼요. 내가 2.3명당 청구를 해서 가산을 받을 거냐, 2.5명당으로 청구해서 금액을 더 받을 거냐. 제가 계산해 부분과 2.3명당을 한 명을 해서 가산을 받는 게 더 유리합니다. 이건 나중에 또 깊게 들어가면은 어렵고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 특례 기간이 언제요? 2024년도요. 2024년도면 어떻게 해요? 올해까지만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년부터는 무조건 2.3명당 한 명 이상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인력을 갖추셔야 됩니다. 자, 요거 간단하게 예를 들어 볼게요. 요거를 한번 제가 말하는 건 그냥 그럴싸하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동영상을 들어보시면 됩니다. 자, 입소자 수가 29명이 있어요. 29명일 때 2.3명당 한 명이라면 어떻게 돼요? 29 나누기 2.3명 하면 의무 배치가 13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의무 배치가 13명이 돼야, 다시 할게요. 입소자 수가 29명이면은 자, 우리가 기준을 할 때 인력 배치 기준이 12명이어야 되는데 만약에 2.3명당 한 명으로 가면은 의무 배치 10명이니까 인력 배치 기준 위반이 되고요. 2.3명당 한 명 미만, 그러니까 2.5 기준이요. 이쪽으로 가면은 의무 배치가 되니까 특례를 적용해서 인정이 되는 거고요. 이건 이상일 때고요. 만약에 입소자 수가 29명이고 입소자 요양보호사 12명인데 내가 2.3명당 한 명 미만 밑에 걸 쓴다는 거예요. 밑에 걸 쓴다 그러면 의무 배치가 12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명이 되는 거고 이때 한 명을 더 쓸 때는 어떻게 돼요? 가산이 안 되는 거고 이쪽으로 갔을 때는 특례를 적용해서 인정한다. 네. 요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요거 좀 어렵죠? 제가 말하고도 좀 설명하기 어려운데 그래서 2.3명당 한 명당 2.5명당 한 명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여기까지 교육을 했고요. 뭐 너무 간단하게 했을 수 있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제가 뭐 어렵게 설명 안 드린 거고요. 동영상을 다시 더 정확하게 만들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오늘 여기서는 입소자 수가 어떤 건지 알 수 있어야 되고요. 입소자 수를 계산하는 방법과 범위를 말씀드렸고요. 여기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직원의 배치 기준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배치 기준, 기본 기준을 말씀드렸고요. 그 기본 기준에 따라서 배치 기준에 대해서 추가 배치를 하면 어떻게 해서 인력 가산을 받는지 2.2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특례 기간이 있는데 2024년까지 적용되는데 29명 기준으로 해서 2.3명당 한 명 이상을 쓸 때와 2.3명당 한 명 미만일 때 우리가 요양보호사 12명을 쓰면은 2.3명당 한 명 이상일 때는 인력 배치 기준 위반이 되지만 2.3명당 한 명을 쓸 때는 인력 배치 기반이 아니라 의무 배치 기준으로 해서 가능해서 추가 배치가 된다. 이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영상을 다음에는 더 자세히 예를 들어서 만들어 드릴 테니까요. 요 정도만 이해하시고요. 제가 얘기해도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동영상을 다시 또 만들어서 업로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요걸 하고 여기 있는 동영상을 제가 전에 만든 거를 좀 보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제가 여기까지 교육을 마치고요. 혹시 모르는 건 이제 5분 후에 제가 안녕하세요. 32분쯤에요. 전화를 받아서 오늘 했던 교육에 대해서 급여 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스피커폰으로 켜놨고요. 질문을 고시 받을 일부 테니까 개정에 그때 대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되겠습니다. 고시 개정은 제가 2022년 동영상으로 10월에 만들 때는 자료를 일어났고 다 해서 10월 1일에 만들었기 때문에 법이 바뀌었는데 이거 한번 유지해야 보세요. 이거 간단하게 2.3대 만들었고 1이 답을 더 잘 나와 선정한다. 있습니다. 이게 무슨 네, 저는 말이냐면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중간에